그렇게 따지면 정제는 바나나 계란식 아니고 자, 오늘은 미쳤어? 아니 친구들이 말해줘. 학원 주기율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 자네들이 알고 있는 주기율표는 115쪽에 쫙 그려놨습니다. 근데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뇌베라이너 행님은 그 당시까지 밝혀져 있는 원소, 지금 저 당시라면 1828년, 원소라는 개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고 원소가 밝혀진 원소도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다.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다. 원자의 몸무게 순으로 나열을 한 거지. 이게 뭐 필요가 없니? 아저씨가 무슨 뭐 TV 보듯이 있다. 빨려 들어가가지고 깜빡했어. 자,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했다 했는데, 원자량은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과 같아요. 사실상 약간의 차이가 있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과 같다. 원자량 순으로 나열했을 때 성질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봤더니 이런 성질을 갖는 아이들이 이렇게 3명이 있고, 이런 성질을 갖는 아이들도 3개 정도가 있었고, 이런 성질을 갖는 아이들도 3개 정도가 있었다. 근데 이 3개가 있는데 얘네들끼리를 살펴보면 얘의 원자량이 10이면, 예를 들어서 근데 얘의 원자량이 30이다. 그럼 인마의 원자량은 이 둘의 평균 수치 딱 2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이 3개가 있는데 얘의 몸무게가 12면 얘는 몸무게가 36이고 얘는 그럼 얼마쯤? 한 24쯤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둘의 평균 값을 얘가 갖더라. 윤준아, 네. 평균 값을 갖더라라는 말은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한테서는 원자량이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뇌베라이너의 새쌍원소설, 성질 비슷한 아이들끼리 그룹을 나눴을 때 한 그룹 안에 3개 정도의 원소들이 들어가더라. 아주 옛날식의 주기율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주기율표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율렌즈 행님의 옥타브설인데 얘도 마찬가지야. 원자들을 뭐야 이거, 원소들을 삼, 이거 뭐 삼은 왜 들어있냐? 이거 책에 들어있냐? 네. 들어있냐? 하하, 이거 오타다 이거 빼라, 이 채라 이거. 왜 안 채웠을까? 뭐야 와 진짜. 도대체 다 적혀있나? 네. 근데 이거 회사에다가 민호 넣으면 이거 돈 받을 수 있게. 이미 알고 있을 거야. 이거는 이거 3은 빼야 되는 숫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오타야. 한번 검사하지 않았는데. 검토해서 못 찾아낸 거지 이거는. 자,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8번째마다 나타난다 해서 이거를 옥타브설, 도레미파솔라시솔 8번째마다 같은 소리가 난다. 이거 한 옥타브 올렸다 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옥타브설.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이 8번째마다 등장을 하더라 하는 게 율렌즈 행님의 옥타브설. 좀 더 발전을 했습니다. 뭔가 주기적으로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1869년에 오면 멘델레예프 행님인데, 멘델레예프 행님도 원자량 순으로 원소들을 나열을 했어. 원자량이라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개수 순으로 나열을 한 거고,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얘네들이 성질 비슷한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더라. 최초로 표의 형태로 작성을 한 거고, 표 형태로 작성을 하고 보니 얘들을 원자량 순으로 A, B, C, D, E, F 이렇게 나열했고 G, H, I, J, K, L 이렇게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해봤더니
이 둘이 성질 비슷하고 요리 성질 비슷하고 요리 성질 비슷하더라. 근데 약간의 오류는 있었어요. 이 둘이 성질 안 비슷한데 얘랑 얘가 비슷한데 이 자리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내 기준대로라면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하기 때문에 자리를 바꾸기에는 조금 애매했어. 얘랑 얘가 성질이 비슷해서 이노마랑 J랑 바꿨으면 좋겠는데 바꿀 수는 없다 이거죠. 기준을 원자량 순으로 나열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었다. 몇몇은 주기성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맨델레이프는 아주 훌륭한 게 이거는 좀 애매하다. 요거는 아마 I를 1로 보내야 되고 J도 D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요 자리에는 순서상 얘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얘를 넣기엔 좀 섭섭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빈칸으로 비워놓는 거야. 빈칸으로 비워놨어. 빈칸으로 비워두고 이거는 아직 발견이 안 된 거다. 근데 나중에 너가 이걸 한번 발견해봐라. 이걸 발견하면 얘는 밀도는 이 정도 될 거고 원자량은 이 정도 될 거고 얘는 뭐 산화물을 만들면 이런 형태의 산화물을 만들어낼 거고 얘는 어떠고 저떠고 하면서 얘의 성질들을 예측을 했다. 빈칸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원소예요. 그래서 빈칸 만들어 놓고 이런저런 성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놨단 말이죠. 그래 놨는데 추후에 그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아이가 실제로 나타났다 이거죠. 자, 맨델레이프 행님의 예측. 자, 행님은 이름을 예카 규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예카라는 거는 규소 비스무리한 놈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야. 그래서 맨델레이프 행님의 예측으로는 원자량이 37.4고 녹는 점은 이 정도, 밀도는 이 정도. 자, 이 놈은 산소 2개랑 결합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다 해놨는데 추후에 딱 저 자리에 들어갈 원소가 하나 나온 거죠. 저마늄이라는 원소가. 원자량은 딱 이거고 녹는 점, 밀도, 산화물의 화학시험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그러면 예카 규소는 맨델레이프 행님이 만들 때는 없었기 때문에 예언을 했던 원소고 실제로 추후에 저마늄이라는 원소가 실제로 발견되었고 그 저마늄이라는 원소가 이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얘랑 성질 비슷하더라. 훌륭한 행위죠. 이게 맨델레이프 행님의 주기율표다.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섭섭한 부분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모즐리의 주기율표에다가 별표를 2개를 치세요. 현대 주기율표는 사실상 즉 모즐리 행님이 완성을 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모즐리의 주기율표. 저게 실제로 완성을 한 거야. 모즐리의 주기율표. 자, 모즐리의 주기율표는 원자량 순이 아니라 모즐리의 주기율표는 핵심이 양성자의 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양성자의 개수대로 원자 번호를 정하고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소가 있는데 얘는 양성자가 10개고 중성자가 13개다. B라는 원소는 양성자 11개예요. 중성자가 11개다. A와 B라는 원소의 성질이 이렇게 나왔죠. 자, 근데 맨델레이프 행님 이야기대로라면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해야 되지. A의 원자량은 얼마니? 23이고 B의 원자량은 22제. 그러니까 맨델레이프 행님의 주기율표대로라면 B가 앞에 있고 B 뒤에 A가 있어야 돼. 원자량 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근데 모즐리의 주기율표에서는 중성자는 떼고 양성자의 개수 순으로 나열하겠다. A의 양성자는 10개고 B의 양성자는 11개니까 A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B가 있는 거예요.
멘델레예프 행님의 주기율표에서 모젤리 행님의 주기율표로 넘어오면 이 순서가 뒤바뀌는 원소들이 몇 개 나타나더라. 그러면 멘델레예프 행님의 이 순서에서 모젤리의 주기율표로 바뀌었을 때 순서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간 아이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랬더니 멘델레예프 행님의 주기율표에서 나타났던 오류가 싹 다 수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주기율표가 거의 틀림이 없다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거고, 저 형태로 우리는 주기율표를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아, 모젤리의 주기율표는 양성자의 개수를 기준으로 나열을 했는데 양성자의 개수 순으로 원자 번호를 정했고 또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했더니 과거의 주기율표에서 보였던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더라. 그러면 모젤리 님이 현대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럼 이제 현대 주기율표로 갑니다. 현대 주기율표도 별표를 두 개를 치세요. 역시 최근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현대 주기율표의 근간은 모젤리의 주기율표에서 온 것이고, 모젤리의 주기율표처럼 현대의 주기율표도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할 때 어떤 일정한 간격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더라. 일정한 간격마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이 성질 자체가 주기율이고,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그 녀석들의 원소들을 표로 그려놓은 게 주기율표입니다.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그 성질 자체가 주기율이라는 거고, 그것을 표로 그려놓은 게 주기율표다. 주기율표에서의 세로줄을 족이라고 부르고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라고 부릅니다. 세로줄을 족, 가로줄을 주기. 족과 주기가. 자,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에 진짜 주기율표를 펼쳐보세요. 자, 진짜 주기율표를 펼치고 우리는 오비탈을 좀 배웠다 이거지, 연준아? 오비탈 생각나냐? 자, 오비탈이 생각이 나는데, 자, 자네들이 배운 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원자 번호라는 거는 뭐다? 양성자의 개수인 거죠. 한번 이제 양성자의 개수 순으로 원자 번호를 정의했지. 그러면 여기 봐라. 나트륨이 몇 번이고? 11번. 11번이죠. 그러면 이 나트륨 원자의 양성자의 개수는 몇 개다? 11개가 있습니다. 요 이야기거죠. 그러면 양성자의 개수와 원자에서는 전자의 개수가 어떠니?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죠? 그러면 이 나트륨은 전자가 몇 개다? 11개가 있습니다. 인정? 그럼 한번 봐. 염소는 몇 번? 17번. 전자 몇 개 있니? 17개가 있는 거야. 크립톤은 36번. 그럼 쟤는 전자가 몇 개 있는 거다? 36개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 란타늄 얘는 몇 번 돼 있노? 57번 적혀 있나? 네. 그러면 란타늄 쟤는 전자가 몇 개다? 57개다. 금은 79번. 금은 양성자가 몇 개다? 79개. 전자 몇 개다? 79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기율표를 쳐다보면 저기에 적혀있는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의 개수고, 그 다음에 그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는 어떠니? 정확하게 일치하겠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 표에 있는 번호만 체크해보면
번호만 체크해보면 각각의 원소들이 양성자와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를 알겠지?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2, 8 생각하면 되겠죠? 자, 2는 뭐고? 1s 오비탈의 전자 2개 들어가고 8은 2s 오비탈의 전자 2개, 2p 오비탈의 전자 6개, 또 8은 3s 오비탈의 전자 2개, 3p 오비탈의 전자 6개 이렇게 채워진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은 네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의 전자 2개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세 번째 껍질에는 8개. 네 번째 껍질에는 2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까지 몇 개고? 20개의 전자를 채웠지? 우리들은 중학생이니까 우리는 전자 20개 채우는 요 20번까지의 원소밖에 다룰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것들은 다룰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은 다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몇 번까지? 20번까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룰 수 있는 게 중학생 교육 과정에서는 우리는 전자 몇 개짜리? 20개짜리 20번까지 있는 거 저거밖에 못 다룬다 이겁니다. 저거밖에 못 다룬다. 우리는 더 많은 그 전자를 가진 아이들은 다룰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자를 한번 채워보기 전에 각각의 원소들, 일부 원소들 중에서 채울 수 있는 전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트륨을 봐라. 나트륨 몇 번이고? 11번. 자, 나트륨 11번이제. 네. 그리고 나트륨 여기 있제. 네. 몇 쪽? 1쪽. 1족이고 주기를 먼저 쓸까? 보통 그게 제일 익숙해서. 나트륨은 몇 쪽이? 3주기. 족은 1족 원소제. 그럼 나트륨은 11번이니까 전자가 몇 개고? 11개. 11개. 오케이. 전자 채우면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1개. 11개 채웠죠? 네. 자, 나트륨은 3주기니까 껍질이 몇 껍질? 3껍질. 3껍질. 나트륨은 1쪽이니까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 하나.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연준아 네. 뭐라 불렀냐? 응? 뭐더라 전자가.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불렀죠? 그럼 나트륨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 1개. 한 개. 그러면 나트륨 이온식이 응. Na 플러스 마이너스 1이 Na 플러스가 되겠죠? 그 이유는 최외곽의 전자 얘 하나를 버릴 수 있으니까. 자, 플로린 몇 번? 9번이죠. 네. 네. 플로린은 몇 주기? 16주. 2주기. 2주기. 그냥 17주 2주기. 족은 17주. 17족이제. 네. 전자 9개죠. 네.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7개. 2주기니까 몇 껍질? 두 껍질. F 마이너스 17쪽이니까 최외곽의 전자는 7. 그럼 염소 얘는 몇 번? 11번. 17번이제. 네.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 3주기제. 네. 3주기니까 몇 껍질? 3껍질. 세 껍질. 17쪽이니까 원자가 전자는 7. 이것도 마이너스 그럼 이 플로린하고 염소하고는 17쪽이라서 원자가 전자가 7개로 같죠? 네. 원자가 전자가 같지? 네. 그러면 얘들의 성질이 어떻게 되냐?
같아. 성질 비슷하다 이겁니다. 상관 없잖아. 성질이 완벽하게 같지는 않겠지만 거의 같아요. 비슷하다. 자, 그 다음에 칼슘 몇 번? 20번 20번. 칼슘 몇 주기? 4주기 4주기. 족은 2조 2족. 4주기 2족이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8개. 세 번째 껍질에는 8개 네 번째 껍질. 2개 4주기니까 몇 껍질? 4껍질 2족이라서 최외곽의 전자 플러스 2개 2개. 그럼 칼슘은 최외곽의 전자가 2개니까 이 전자 2개를 버리면 2 플러스 이가 양이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살짝 적어놓자. 주기는 뭘 보여준다? 껍질 껍질의 수를 보여주고 족은 원자가 전자의 개수를 보여줍니다. 주기를 알면 우리는 전자 껍질 수를 바로 알 수 있는 거야. 네 족을 보면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봐라. 난 잘 모르겠지만 SN 주소 50 몇 주기? 5주기 5주기. 껍질 수는 5개 5 껍질까지 있겠죠? 네 몇 조? 14조 14조. 그러면 그 5번째 껍질의 전자의 개수는 4개. 총 5껍질이고 5번째 껍질의 전자가 4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모르겠다 뭐 임마 이거 아스타틴 뭐라 적어놓노? 스타팅 아스타틴 몇 주기니? 6주기 6주기. 그럼 얘는 전자 껍질 수가 6개 6개 껍질. 제일 바깥쪽 껍질의 전자의 개수는 17쪽이니까 몇 개? 7개. 인정? 네 자, 인디움 몇 주기? 5주기 5주기. 5주기니까 인디움이 가지는 전자 껍질의 개수는 5개 5개. 그 5번째 껍질 최외곽 껍질의 전자 개수는 3개 3개. 아, 그러면 내가 이 주기율표를 쳐다보면 각각의 원소들이 몇 껍질이고 최외곽의 전자가 몇 개인지를 내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외다. 이 아이들은 싹 다 제외야. 왜요? 이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중학교 당연히 안 다루지. 고등학교에서는 안 다루는데. 근데 이건 금이랑 백금이랑 수은 이런 거 나오는데 아, 원소는 나올 수 있지만 콜이 나오는데 콜 얘가 최외곽 전자가 몇 개냐 물어보면 이건 3족이지. 네. 스칸디움 최외곽 전자 1개야. 티타늄은 2개 2개야. 얘는 3개 2개야. 얘는 2개 2개야. 얘는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는 2개야. 얘는 2개 얘는 2개 내지 3개야. 얘는 2개 2개야. 얘는 2개 얘는 2개 2개 내지 1개야. 얘는 2개 2개야. 규칙성이 없지? 네 근데요 거의 2개 아니면 1개거든? 그럼 여기는 족에 따라서 원자과 전자를 바로 확인할 수가 없죠? 네 왜 그런지는 대학생 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궁금한데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공감 대학생인데 별것도 아니야. 그냥 전자를 채워 나가다 보면 D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칙성에 맞아 들어가진 않는다. 이거.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1족 원소들은 최외곽 전자 몇 개? 1개 2족은 2개 13족은 3개 4개 15족은 5개 17족은 7개 18족은 8개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얘는 몇 개? 8개가 아니고 몇 개? 0개. 18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를 몇 개로 친다? 0개로 친다. 그 다음에 또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마들 홀전자수 한번 적어보자. 홀전자수 연주 1 0 1 3 4 1 2 3 2 1 0이 되는 거죠. 네 그럼 모르겠고 인 이마는 홀전자 몇 개? 3개 질소는
B소는 다 3개다 이거야. 인마는 홀 전자 몇 개? 얘는 얘는 얘네들 전부 다 전자 배치를 했을 때 홀 전자가 한 개 나온다. 알겠냐? 네. 연준아, 네. 니 왜 집중을 안 하고 있니?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중하고 있습니까? 네. 자꾸 손바닥을 쳐다보길래. 아, 손바닥을 왜 보고 있냐? 어? 혼자 보고 있어요.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 어? 뭐도 잘 승현이 없어서 그래? 네. 절친.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요. 외로운 거. 여자친구하고 손 잡았어. 손을 자꾸 쳐다보고 있냐? 아니 여자친구, 근데 여자친구 김나라 아니야 이거. 여자친구 있나? 네. 근데 항상 어려서. 초등학생. 항상 아, 중학생이죠. 중2. 아, 너 중2구나. 일본이잖아요. 너 중2가? 아, 맞네. 그 여자친구 뭐 만나? 어디서? 집에서. 아직 진도 많이 못 나가는데. 집에서 그린 게. 아니, 그냥 집에서 라면 먹고 가. 아니 중학생들은 여자친구가 있으면 어디서 만나? 집에. 그냥 밖에. 선생님 근데 이거 끄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상관 있나 이거? 아니 그럼 네 여자친구 만나면 어디 가노? 둘이 그 PC 만나? 아니 여자애들 이형은 안 좋아해. 그럼 어디 가? 그래서 다른 여자친구 있는 애들 있잖아요. 다른 여자친구 게임하는 있는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랑 놀다가 집에서. 같이 노래방 가나? 여자친구인데. 발 뜯어있고 발 뜯어있고. 그럼 어디 가? 영화 보고. 윤준이 노래방 가면 안 아 된다고. 사진 한번 딱 찍어주고 마라탕 딱 찍어 먹어주고 근데 말하는 거. 카페 가지고 그럼 끝. 그리고 내 지갑 잔고 없어. 너 돈이 있나? 네. 거기다 다 갖다 쏟는 거 한방 여자친구 없어요. 지우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니 왜 한방 여자친구 모르는데 순표를 왜 웃는데? 아니 지도 없는 없어요. 주제. 너무 당당하게 순표 있나? 있었어요. 아 지금은 몇 년 전에 있었냐? 어? 몇 년 전에 있었냐? 지금 없고 현승이는 자동화 11년 전에 있어. 민찬이는 아니 네가 있었다고 나도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자 승현이는 있나? 역시 뚝이 있어요. 뚝이. 내 지금 급은 뭔데? 뚝이 뚝이. 뚜비 뚜비 다 이렇게. 아니 나 순이 여친이 있었다는데. 우리 엄마 여친 있지 않아? 그러니까. 여자 안 맞는데. 다 불안해. 미 났자. 자 오케이 우리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끼리 열심히 공부를 하세요. 요주다 나가라. 물좀 마시고 가야 될까요? 안돼. 들어오지 마, 그럼. 물좀 마시고. 자 요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다고. 뭘 맞춰 마치기. 신나는. 선생님 궁금한 게 있는데 현충일날 쉬어요.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치공이. 화요일이에요. 인충이 화요일이야? 네. 저희 월요일 안 오죠? 아니 원래 올라왔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야 우리 원래는 쉬는 거 아니지? 아 오케이 6월 6일날 쉽니다. 와. 오. 6월 6일날 쉬어도 야, 과목이 8번이 확보가 되네요. 다다음 주. 6월 6일은 현충일은 당연히 쉬겠습니다. 원래 8번 수업이에요. 응? 원래 8번 수업이에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8번 수업이지. 그러면 9번 제시를 하면 쉬어요. 특별히 쉬진 않지만 9번 되는 달이 있고 부득이하게 7번 될 수도 있는 달도 있거든. 웬만하면 8번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뭐 현충일은 빨간 날이기도 하고 그날 쉬어도 8번이 맞아지니까 수업 그냥 쉬면. 쉬겠습니다. 화요일이죠. 수업만 쉬면 맞죠? 오. 아니 왜냐면 제가 그때 아침 9시. 생일 파티가 있어서. 아 축하해. 자 오케이. 자 원소의 전자 배치있지? 예? 자, 전자 배치를 해보면 내가 방금 주기율표에서 가르쳐줬잖아.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지? 네.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 성질 비슷해. 그러면 17쪽은 원자과 전자 몇 개? 7개. 15쪽은 5개. 1쪽은 1개. 18쪽은 연계. 18쪽은 원자과 전자 몇 개? 0개. 같은 주기 원소면 뭐 같다? 껍질. 껍질 수 같다. 그럼 껍질 수가 같으면 성질 비슷하니? 네. 네.
아니요 조기 같아요. 조기 같은 거 같아요. 같아야지. 껍데기 수와 같은 거하고 성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같은 껍질의 수라 하더라도 성질은 전혀 다를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봐라. 1족, 2족, 13, 14, 15, 16, 17족, 18족까지 있지? 원자과 전자 수 몇 개? 1, 2, 3, 4, 5, 6, 7. 다음에 18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 0. 헬륨, 네온, 아르곤 얘들 원자과 전자 몇 개다? 0개다. 아 근데 순표야. 네. 헬륨은 제일 바깥쪽 껍질의 전자의 개수는 몇 개고? 제일 바깥쪽.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개수. 네? 뭐 임마 내는 무슨데? 제일 바깥쪽 껍질의 전자의 개수 몇 개? 헬륨은 첫 번째 껍질밖에 없지? 네. 그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있노? 2개. 이 두 개야. 네온은 네오는 첫 번째 껍질에 두 개 있고 네.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8개 있고 아르곤은 첫 번째 두 개, 8개. 8개, 8개. 8개. 자, 헬륨은 최외곽 껍질의 전자의 수는 몇 개? 이게 2개. 네온은 최외곽 껍질의 전자의 수는 8개. 8개. 아르곤은 최외곽 껍질의 전자의 개수는 8개야. 근데 헬륨, 네온, 아르곤의 원자과 전자의 수는 0개라고 치자. 네, 잘못하더라고. 0개라고 치자. 그럼 그냥 제일 바깥쪽 껍질의 전자 몇 개야 하면 0개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뒷페이지에 그러면 수소, 헬륨, 리베미시, 에노프네로 가보면 원자과 전자의 수가 하나,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에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0,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원자과 전자 수 자체가 주기적으로 변하지. 에?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런 거구나. 원자과 전자의 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성질이 비슷한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아하. 35. 자, 갑시다. 원소의 분류. 원소의 분류를 보면 하나밖에 남았어. 주기율표에 얘들아 금속하고 비금속하고 준금속이 있는데 지금 너가 주기율표를 다시 가서 보고 오면 그 표에서 색깔이 이게 무슨 색이냐 이게 살구색 연한 주황색. 연한 이 색깔 있죠? 네. 금속. 수 많이 있는 인마들 있지? 네. 인마들이 전부 다 금속이야. 와. 그 다음에 약간 초록빛 있죠? 요 하나 있잖아 여기. 네. 초록빛이 누구다? 비금속. 비금속들이고. 근데 순이 손에서 녹아요. 순이 없는데? 순은이요. 수는 상온에서 액체야. 이미 녹아있어 액체야. 온도계 손에서 녹다가 다시 굽는 액체. 빨간. 그런 게 있어. 갈륨. 선생님. 수원은 가지고 있잖아요. 응? 수원이요. 수은 네, 수원은 비행기에 들고 다니면 그래요. 몇 번을 터지죠. 뭐 큰 문제는 우리 없어. 학교에 김수원 근데 가지도 않아요. 갈륨 그거 가지고 놀아봤어. 자 저요. 선생님 그거 불꽃 반응이 그러면 중금속이랑 비금속은 안 나타나는 거죠? 금속. 중금속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중금속 중에서 크게 나타나는 아이가 안 보이는데. 분석 안 되고. 분석.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주기율표의 가운데하고 왼쪽에 있는 아이들이 금속이고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이 비금속이고 그 사이에 낑겨 있는 아이들이 이거 파란색 계통 얘들이 준금속이야. 자 그럼 아까 그 표로 다시 가자. 분석. 금속은 어디에 있다? 주기율표에서의 위치는 왼쪽하고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제 금속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 왼쪽과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금속은 양이온이 될 수 있습니다. 비금속은 음이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금속은 대부분 상온에서 고체인데 예외적으로 수는 액체다.
열과 전기 잘 통합니다. 왜냐하면 금속에는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전자. 비금속은 음이온이 될 수 있고 고체나 기체 상태인데 브로민 같은 경우에는 액체로 존재하고 열과 전기 잘 통하지 않습니다. 비금속은 전기 안 통해요. 예외적으로 흡연은 비금속인데 전기 통하기도 합니다. 자, 준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 또는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 중간쯤의 성질을 갖기도 하고 양쪽 성질을 다 갖기도 합니다. 아까 그 봤던 파란색 계통의 원소 7개 걔네들이 준금속으로 분류되는 아이들이에요. 자, 준금속은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쯤의 성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금속은 양이온 될 수 있고 비금속은 음이온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족이면 성질이 비슷할 거다 그 정도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내용을 하나 더 보면 1족 원소 있지? 1족 원소들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아이들이 1족인데 수소는 비금속이잖아. 네. 수소를 제외한 1족 원소 미나, 칼, 루 이제 미나. 얘네들을 알카리 금속이란다. 와. 1족 원소를 부르는 별칭이 알칼리 금속이야. 자, 2족 원소는 베릴륨, 마그네슘, 칼륨, 스트론튬인데 2족 원소는 대박. 알카리 토금속이라고. 와. 17족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인데 얘네들은 할로젠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18족 원소는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비활성 기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알겠습니까? 순표 네. 같은 족이면 성질이 비슷하다. 자, 오케이. 119쪽에 4번 스타트. 스타트. 자, 조용히 하고 풀어라. 아니 이거 뭐라고? 한박. 오늘 누군가요? 선생님 이거 영성. 순표. 민창. 순금이라고 하는데 자, 조용히 신수까지 풀어라. 일단 뒤가 어디죠? 살짝 보는 거 허용합니다. 좀더 봐요. 좀 살짝 가요. 이거 봐. 순표다 나니. 푸다 나니. 아니요. 저 살짝 요즘 엇가다 먹고 있어요. 풀면 틀리고 찍으면 맞아요. 풀어라 그래도. 지난주 챔피언이 누구였냐? 연준이었나? 네. 좀 적었어요.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아니 연립형 촉식 전설이었지. 무슨 소리야? 누가 아무와? 누가 안 했다. 누가 안 한다. 뭐하지? 분났다. 신났다고 죽었는데 존나. 어, 네. 어? 아, 진짜. 아 이거 있는데 잠시만. 진심은 됐으면. 이쪽 다 아닌데. 아, 잠시만. 119
됐냐? 아니요. 민찬이 나왔냐? 오케이 굿잡. 현재 민찬이 막 전교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학교 때? 전교 1등 해던데. 네, 방송. 우리 전교 우리 1등. 가면. 자 오케이 보자. 아 잠시만요. 주력 준사 보자. 그러고 있어. 저 하면 할 수 있어. 몰라. 민준이 보자. 민창이 일단 확인. 순표 확인. 현성이 확인. 아니 연준아. 그럼 우리 다 아니 근데 그거 어떻게 나온 거야? 민준. 선생님 저 바꿔도 오케이 돼요? 확인. 저 갑자기 저 바꾸고 싶어요. 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다 점수 비교했어. 저 바꾸면 안 돼요? 네. 센터 받고 있습니다. 왜? 바꾸는 게 낫죠? 아니 뭐 니가 알아서 판단해. 선생님 제가 보고 있어요. 니는 안 바꾸는 게 저 이걸로 갈게요. 민창이 안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연준아. 아 쌤, 할래. 도전이 선배. 오케이. 이걸 자 한방이 아니 1번. 한방이 1번. 9. 연준. 아오. 잘 가. 민창. 순표. 나이스. 절반인도 현성. 지금 맞잖아. 자 풀어보겠습니다. A는 지금 이 A 2가의 양변이 28이지. 네. 28이죠. 전자 두 개 잃었잖아. 전자 두 개 잃고 28이니까 원래 A는 10. 2, 8, 2겠죠. 네. 자 B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28이지. 네. 그러니까 원래 B는 2, 7이죠. 네. 자 C는 2, 8, 8인데 전자 두 개를 잃고 1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C는 어떻게 되나요? 2, 8, 8, 2겠네요. D는 전자 두 개를 얻어서 2, 8, 8이 된 거니까 원래 D는 2, 8, 6이겠네요. 요 A, B, C, D 이게 이해가 되나? 네. 어이. 자 B는 3주기제. 네. 껍질 왜 껍질이고? 두 껍질이잖아. 네. 2주기죠. 그럼 기억 아니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자 A는 체외각 전자 몇 개? 2개. C는 2개. 같은 조. 불필요한 소리 내지 마라. 알겠지? 네. 불필요한 소리 내지 마라. 네. 자 A는 몇 주기? 2주기. 2주기. 몇 주기? 3주기. 3주기. D는 3주. 같은 주기. 헐. 민찬, 순표, 민준현. 현성. 이제 일부러 한번 틀려줬습니다. 잘했습니다. 현수님. 아 어떻게 했어요? 굿자. 몇 번이요? 자 뒷페이지로 와서 8. 9. 네. 불필요한 소리 내지 마라. 네. 그거는 좀 아니다. 이거 좀 관종이잖아. 변수다. 자 5번 문제 스타트. 따있어. 아이. 불필요한 소리 내지 마라. 아니 제발. 뭐지 이거? 이것도 아니지. 잠시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2점짜리인가요? 아니 1점짜리다. 선생님 근데 이게 분수인 거예요? 분수죠. S 오비탈의 전자수 분의 P 오비탈 분수지.
단위로 아닌데? 이거 좀 어려워. 이거 좀 어려운 문제야. 네. 민찬이 답 체크했나? 사람이 아니야. 요거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이성주기 예전에 2, 3주기 원소가 있어요. 자, 여러 문제에서 S 오비탈의 전자수, P 오비탈의 전자수가 나와요. 자, 이런 걸 볼 때 항상 앞으로 자네들은 이렇게 표를 그리라고, 주기율표를 8칸짜리 주기율표를. 근데 지금 자네들이 문제를 풀 때 보니까 저 앞에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돼 있잖아. 일일이 막 찾아가더라고. 자, 그럼 봐라.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오비탈, 3s 오비탈, 3p 오비탈이죠. 여기 무슨 오비탈이고? 1s 오비탈의 전자 한 개, 두 개 채우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는 2s 오비탈의 전자를 한 개, 두 개 채우잖아. 그러니까 여기 s 오비탈의 총 전자수는 3개.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개. 한 개 더 채웠으니까 4개. 되긴. p 오비탈 아직 안 채웠죠? 여기는 P 오비탈 6개 채우는 과정이잖아. S 오비탈은 그대로제. P 오비탈의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이 채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제 다시 3S 오비탈 채울 차례죠. P 오비탈의 전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으면서 3S 오비탈에 한 개 더 채우고 한 개 더 채운다고. 그럼 여기서부터는 누굴 채우냐? 3p 오비탈에 채우니까 s 오비탈의 전자수는 그대로이면서 p 오비탈에 한 개 더 채우고 이렇게 채운다고. 와.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그려버리는 게 낫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문제 보니까 홀 전자수가 나오죠. 네. 홀 전자수 불러라. 1, 0, 1, 2, 3, 2, 1, 0. 오케이. 그럼 쟤는 홀 전자수가 3개면서 S P 오비탈의 전자수분의 P 오비탈의 전자수가 6분의 9 1.5제. 얘가 누구? C죠. 네. 인정? 네. 그 다음에 C 찾았다. 홀 전자수가 2개면서 S 오비탈의 전자수분의 P 오비탈의 전자수가 1인 거. 요놈이죠. 여기 누구? 여기 B지. 네, 찾았지? 네. 자, 그 다음에 홀 전자수가 0개면서 이 값이 1이 되는 거예요. 0개면서, 이거네. 0개면서 1 되는 거 없죠. 0개면서 1 되는 거는 이거밖에 없지. 얘가 누구? A죠. 0개면서 이 S 전자수분의 P 오비탈의 전자수가 1.5 되는 거 얘잖아. 얘가 누구? D죠. A, B, C, D의 위치가 정해졌어. 그러면 A와 C는 둘 다 3주기 요소죠. 같은 주기. 원자과 전자수는 A가 몇 개고? 원자과 전자의 수 2개. 두 개. 일단 두 개. 얘는 세. 다섯. 5개. 얘는 맞아. 6개. 얘는 0개. 0개. 원자과 전자수가 제일 많은 놈은 누구다? B다. 틀렸죠. 얘는 금속이지. 네. 얘네들은 비금. 비금속. 비금속은 몇 가지? 3가지. 이거 틀렸죠? 정답 몇 번? 3번. 1번이 아니 잠깐만요. 3번이 되겠다. 아, 가비. 됐습니까? 한 개는 못 맞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쉬운 걸로 자신감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6번. 8번. 8번 중인데요. 8번 문제 스타트. 120쪽에 8번 문제. 진짜 종족. 안 되겠다. 자, 여기 보면 A 비금속이고 C와 E도 비금속이다. 금속 원소는 B, D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네. B는 몇 주기니? 이주기. 몇 껍질? 두껍지. C는 두껍지. 두 껍질. 같네요. 이거 1이랑요. 자, D는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1s 오비탈 채워지고 2s 채워지고 2p 채워지고 나서 3s까지 채워져. 근데 E는 3s 다음에 3p 오비탈까지 채워야 되겠지. D는 3s까지만 채워. E는 3p까지 채우잖아. 네. D와 E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가 같니? 아니요. 아니라고. E가 더 많다고. 전자 껍질의 수는 같아요. 같죠? 자, 오케이. 일단 디페이지로 오느라 아, 저 이거 아니에요. 진짜. 몇 번이에요? 123쪽에 1번. 4번. 아 이번 했으면 좋겠다. 이거 3번이다. 네. 한 종기 잘 통하는. 자, 봐라. 이 문제의 핵심은 뭐고? A야, 그거. P 오비탈의 전자의 수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2, 3주기 원소 아닙니까? 네. 그럼 표를 그려. 민창이가 딱 표를 그리고 바로 시작을 했어. 허민. 신민. 자, 여기는 S 오비탈에만 전자 채우지. 네. 요까지가 2s 오비탈 채운다 이가 1s에 2개 채우고 2s에 2개 채운다 이가 네. 여기서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기가 2p 오비탈에 전자 채워지지 않습니까? 네. 몇 개? 한 개. 여기는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죠. 네. 그 다음에 요 두 칸은 무슨 오비탈이고 3s 오비탈에 전자 채우잖아. 네. 여섯 개 아닙니까? p 오비탈에 전자는 더 채워지진 않으니까. 네. 인정? 네. 그 다음에 3p 오비탈의 전자 하나 채우잖아. 7, 8, 9, 10, 11, 12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얘네들의 여기는 A개, A 플러스 1개, A 플러스 2개잖아. 네. 아니 그러면 홀 전자수가 1빵, 1, 2, 3, 2, 1빵 아닙니까? 네. 맞죠? 네. 근데 어떤 세 놈을 잡아야 되는데 그 세 놈의 홀 전자수가 어때? 같아요. 다요. 다 같지? 네. 근데 피 오비탈의 전자수는 달라. 착착착 하나씩 늘어나야 되죠? 연속된 세수. 어이. 아 아니구나. 근데 ES 오비탈 배워봤는데. 요리되면 안 됩니까? 5, 6, 7 네. 오. 네. 5, 6, 7 5, 6, 7 야 완전 잘못 나왔던데. 홀 전자수는 한 개, 한 개, 한 개 1, 1, 1 하하. 인정? 네. 민찬 이렇게 찾았지? 그러면 너 혼자 전자를 맞았어. 얘가 금속이지? 맞아요. 얘는 금속이고 얘는 비금속이죠? 금속 원소 몇 개니? 두 개. 두 가지 전기 잘 통하는 아이 두 개. 맞았어. 이주기 몇 개니? 한 개. 한 개. 틀렸죠? 오? 현승아, 설마. 현준아. 네. 이거 Y죠? 네. 이거는 제. ZJ. 같은 족이니? 오. 얘는 1족이고 얘는 3. 13족이잖아. 같은 족 원소 아닌 거죠. 오 다음 몇 진짜. 번? 2번. 민창이가 여기. 믿어. 민창이가 오늘의 챔피언이구만. 와, 한명 맞았어. 야 민창이 욕전했다. 와, 벌써 야, 야, 같이 하나 치워야 돼.